혹시 장롱 깊숙한 곳에 은수저 세트가 있으신지요? 결혼할 때 받았거나 돌잔치 선물로 들어온 그 묵직한 상자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수저가 지금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은이라는 금속은 인류 역사에서 참으로 특별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임금님의 수라상에 반드시 은수저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고급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은은 독극물, 특히 비소와 접촉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왕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 시도가 빈번했던 시절, 은수저는 일종의 독 감지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귀족들이 은으로 만든 식기를 고집했던 것은 사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이온은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이 있어서 냉장고도 없고 위생관념도 희박했던 시대에 은 식기는 곧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병원에서 상처 부위에 바르는 연고에 은 성분이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항균 작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은이 그토록 귀하고 유용한 금속이었다면 왜 지금은 금에 비해 이렇게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금 한 돈 가격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동안 은 한 돈 가격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 전문 용어로 금은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80대 1 수준입니다. 역사적 평균이 40에서 50대 1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은은 지금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은이 독을 감지하는 역할을 했다면 2026년에 은은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이제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은 현대 산업의 쌀이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자녀분 차량에 달린 내비게이션, 이 모든 전자제품 안에는 반도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아주 작은 칩인데 이 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기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흘러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입니다. 금도 전기가 잘 통하고 구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의 전기 전도율은 금보다 높고 구리보다도 높습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산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자들은 전기 신호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 은을 사용합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꾸는 그 패널 말입니다. 요즘 시골 마을에 가면 논밭 위에 파란색 패널이 질비하게 늘어선 풍경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패널 하나하나에 은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이때 발생한 전기를 손실 없이 모아서 전달하려면 전도율이 높은 금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이 사용됩니다. 전기 자동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슬라, 현대, 기아, 벤츠, BMW,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가 모터로 전달되어 바퀴를 굴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선과 접점이 필요한데 고성능 전기차일수록 은을 사용한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은은 독을 찾아내는 금속이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은은 전기와 신호를 찾아내고 전달하는 금속입니다. 인공지능, 태양광, 전기차, 이 세 가지는 2026년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산업 모두 은 없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은은 금과 달리 한번 사용되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금은 반지에서 빼서 다시 금괴로 만들 수 있지만 반도체에 들어간 은은 너무 소량이어서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은 쓰면 쓸수록 줄어듭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시간에 배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릅니다. 어르신, 장롱 속 은수저가 보내는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그 은수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식탁 위의 장식품이 아니다. 나는 미래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금속이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 이것이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은은 더 이상 금의 동생이 아닙니다. 은은 금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금속입니다. 어린 시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셨을 겁니다. 느림보 거북이가 결국 잠을 자버린 토끼를 이기고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 동화는 꾸준함과 성실함의 미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금은 거북이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나라가 망해도 금은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할 때, 무서울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사람들은 금을 삽니다. 실제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금값은 원화로 환산하면 오히려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니 달러로 거래되는 금의 원화 가격도 함께 오른 것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은 위기 직후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할수록 금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지키는 돈입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싶을 때 큰 수익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목표일 때 금이 제 역할을 합니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튼튼합니다. 거북이 등딱지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전한 것처럼 금은 경제적 폭풍 속에서 어르신의 자산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은은 다릅니다. 은은 토끼입니다. 빠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높이 뜁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덕스럽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출렁출렁합니다. 거북이 금이 조용히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토끼 은은 뛰었다가 멈추었다가 또 뛰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찍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릅니다. 이 시기에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2008년 온스당 800달러 수준이던 금값이 2011년에는 19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약 2배 반 정도 오른 것입니다. 대단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은값은 어땠을까요? 2008년 온스당 10달러 수준이던 은값이 2011년에는 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5배, 400% 상승입니다. 금이 2배 반 오르는 동안 은은 5배 올랐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보다 2배 이상 빨리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은의 성격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돈이 풀리면, 산업이 활성화되면 은은 금보다 훨씬 빠르게 뜁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거의 전부가 장신구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반지, 목걸이, 금괴, 금화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 은은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부품, 의료기기 이런 곳에 들어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공장이 돌아갑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새 스마트폰을 사고, 새 텔레비전을 사고, 새 자동차를 삽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가격도 따라서 폭등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멈춥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자동차 판매가 줄고 태양광 설치도 미뤄집니다. 은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 금은 상대적으로 버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기는 하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기만 합니다. 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신나지만 나빠지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토끼가 뛰다가 갑자기 멈추면 당황스럽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거북이와 토끼를 모두 키웁니다. 대부분은 거북이에게 맡기고 일부만 토끼에게 맡깁니다. 거북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천히 앞으로 가줍니다. 토끼는 상황이 좋을 때 빠르게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 표현이 조금 헷갈리네요. 안전과 수익 모두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금을 주력으로, 은을 보조로. 9대 1이든 8대 2든 그것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금만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만 가지고 있는 것은 거북이만 키우면서 경주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기지도 못합니다. 어르신이 60대, 70대시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크게 벌 생각 없다. 안전하게만 지키면 된다. 그 생각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습니다. 10년 전 짜장면 값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버스비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돈의 가치는 해마다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자산을 지킨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자산이 불어나야 제자리입니다. 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은 다릅니다. 은은 때가 되면 확 뜁니다. 그리고 2026년이 바로 그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사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금은 방패, 은은 창. 금은 지키는 돈, 은은 불리는 돈. 금은 거북이, 은은 토끼.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끼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불편하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은이 오른다던데 금은방 가서 은괴 좀 사놓으라고. 실물이 제일 안전하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나? 이 말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틀립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습니다. 금과 은은 세금 측면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든 금괴를 사든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은 다릅니다. 은 실물을 사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이 은괴를 1천만 원어치 사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 시세가 그램당 1,000원이라고 하면 1천만 원으로 10kg의 은을 살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10%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은은 9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1kg 값어치인 100만 원은 세금으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은괴를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은방에서 다시 사줍니다. 그런데 금은방도 장사꾼입니다. 시세 그대로 사주지 않습니다. 보통 시세에서 5%에서 10%를 깎아서 삽니다. 이것을 환매 수수료라고 합니다. 자, 계산을 다시 해봅시다. 1천만 원 주고 은괴를 샀는데 부가세로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은의 가치는 900만 원입니다. 시간이 지나 은값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이 은괴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900만 원짜리 은괴를 팔면서 환매 수수료로 또 5%에서 10%를 떼입니다. 5%만 떼인다고 해도 45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르신 손에 돌아오는 돈은 855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투자해서 은값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145만 원 손해입니다. 14.5% 마이너스입니다. 은값이 최소 15% 이상 올라야 겨우 본전입니다. 이게 실물 은 투자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관 문제가 있습니다. 은은 금에 비해 같은 가치를 저장하려면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은비가 80대 1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 1g 값으로 은 80g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천만 원어치 금은 약 40g 정도입니다. 반지 두세 개 정도 무게입니다. 작은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1천만 원어치 은은 어떻습니까? 거의 10kg입니다. 쌀판 포대 무게입니다. 10kg짜리 금속 덩어리를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장롱 밑에 넣어두시겠습니까? 그러다 허리 다치십니다.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시겠습니까? 대여금고 비용이 매달 나갑니다. 1년이면 수십만 원입니다. 이것도 비용입니다. 투자 수익에서 까먹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물 은은 변색됩니다. 금은 공기 중에 내놓아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무덤에서 나온 금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은은 다릅니다. 공기 중에 황성분과 반응해서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합니다. 어르신 집에 있는 은수저가 까맣게 변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은의 특성입니다. 변색된 은을 팔 때 금은방에서는 또 깎습니다. 광을 내는 비용이 든다면서 말입니다. 상태가 안 좋다면서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을 부릅니다. 어차피 녹여서 쓸 건데 무슨 상태가 중요하냐고 따지셔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그쪽 장사 방식입니다. 여기서 박영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감은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귀금 속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친구가 은값이 오를 거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박영감은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단골이던 가게였습니다. 사장님, 은괴 1억 원어치 주시오. 박영감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금은방 사장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은이 곧 오를 겁니다. 사장은 친절하게 은괴들을 상자에 담아 주었습니다. 100kg 분량이었습니다. 쌀 5포대 무게였습니다. 박영감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은괴 상자들을 트렁크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것들을 어디에 둔단 말인가? 결국 장롱 밑에 넣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옮기다가 박영감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파스를 붙이고 지냈습니다. 어쨌든 은괴는 장롱 밑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은값이 20% 올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박영감은 기뻤습니다. 1억이 1억 2천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팔아야겠다. 금은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장님, 그때 산 은괴 팔러 왔소. 사장은 은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시세에서 좀 빼야겠는데요. 그리고 요즘 은 수요가 좀 빠져서 시세보다 낮게 사고 있습니다. 박 영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랬습니다. 1억 원에 샀는데 부가세로 1천만 원이 나갔었습니다. 실제 은 가치는 9천만 원어치였습니다. 그게 20% 올라서 1억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매 수수료와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10%를 깎으니 9,72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은값이 20%나 올랐는데 손에 쥔 돈은 9,720만 원이었습니다. 280만 원 손해였습니다.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박 영감은 금은방 문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실물 은 투자의 현실입니다. 어르신, 절대 금은방에서 은괴를 사시면 안 됩니다. 사는 순간 10% 손해, 파는 순간 또 손해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물이 안심된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은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가세도 없고 보관 걱정도 없고 환매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5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금은방에서 실물 은을 사는 것은 배신입니다. 금은방 사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어르신께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은값이 올라도 어르신은 손해를 봅니다. 지금부터 2026년에 왜 은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상자 비율을 써가면서요. 먼저 세계 경제 상황을 살펴봅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을 쥐어버린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기업 투자가 줄고 경기가 둔화됩니다. 대신 물가는 안정됩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니까 이제 슬슬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립니다. 경기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풍부하게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그리고 귀금속도 오릅니다.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 돈이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자산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때 금값이 2배 반 올랐고 은값은 5배 올랐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은에는 특별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전기차입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도 챗GPT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질문을 하면 척척 대답해 줍니다. 글도 써주고 번역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줍니다. 이게 2023년쯤 세상에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계산을 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보통 반도체가 아니라 아주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가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회사 주가가 몇 년 사이에 수십 배 올랐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 고성능 반도체에 은이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은 세상에서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하는 금속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신호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호 전달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급 반도체에는 전도율이 높은 은이 사용됩니다. 사과 상자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과를 담는 상자 공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사과 상자 100개를 만들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과를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에 사과 상자 1만 개가 필요합니다. 상자를 만들려면 종이가 필요합니다. 종이 수요가 폭발합니다. 종이 가격이 오릅니다. 인공지능이 사과라면 반도체가 상자이고 은이 종이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하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 수요도 폭발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호재입니다. 두 번째 호재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이야기는 더 간단합니다.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가는 차입니다.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모터를 돌립니다. 기름을 넣지 않으니 매연도 없고 환경에 좋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2035년부터 새로운 휘발유차, 경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새 차는 전기차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세우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일반 휘발유차에는 은이 약 20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에는 50g 정도가 들어갑니다. 2배 반입니다. 전기 시스템이 복잡하고 전기 신호를 처리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자동차가 약 8천만 대 팔립니다. 지금은 이 중에서 전기차가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한 대당 은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전기차 비중까지 늘어나니까 은 수요가 2배, 3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재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에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미국 전체 태양광 설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양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촌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이 지금의 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용량이 3배면 패널도 3배, 패널이 3배면 은 수요도 3배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인공지능 때문에 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전기차 때문에 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태양광 때문에 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 공급은요? 은 광산은 새로 짓기가 어렵습니다. 환경 규제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잘 안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에 금리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풀립니다. 풀린 돈이 실물 자산으로 몰려듭니다. 금도 오르고 은도 오릅니다. 그런데 은은 금과 달리 산업 수요까지 폭발하는 중입니다. 금은 그냥 오르는데 은은 두 가지 이유로 오릅니다. 유동성 장세 효과에다가 산업 수요 효과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은은 금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이후처럼 금이 2배 오를 때 은이 5배 오르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2026년은 은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값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온스당 2,0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금을 사면 비싼 값에 사는 것입니다. 반면 은값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저평가 상태입니다. 금은 비가 80대 1인데 역사적 평균은 50대 1 안팎입니다.
은이 제자리를 찾으면 금은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금은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은값이 금값보다 더 빨리 오른다는 뜻입니다. 저평가된 자산을 싸게 사서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지금 은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은방에서 실물 은을 사는 것은 나쁜 방법입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은행의 골드뱅킹 또는 실버뱅킹입니다. 둘째, 증권사의 은 ETF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의 실버뱅킹입니다. 이것은 은행에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 은을 사서 넣어두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은덩어리가 통장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어르신 대신 은을 사서 보관해주고 통장에는 어르신이 가진 은의 양이 그램 단위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은행에 가서 실버뱅킹 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날 은 시세가 그램당 1,000원이라면 어르신 통장에 1000g, 즉 1kg의 은이 적립됩니다. 나중에 은 시세가 그램당 1,500원이 되었을 때 출금하면 1kg 곱하기 1,500원, 즉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0만 원 수익입니다. 실버뱅킹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실물을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10%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금은방 대비 10% 유리한 출발입니다. 둘째,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10kg짜리 은괴를 장롱 밑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해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이 어르신 명의로 은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환매가 간편합니다. 팔고 싶을 때 은행에 가서 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출금 신청만 하면 됩니다. 금은방에 은괴를 들고 가서 흥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시세로 자동으로 환전되어 원화로 입금됩니다. 넷째,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은방에서 은괴를 사려면 최소 몇십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버뱅킹은 10,000원, 5만 원 단위로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듯이 은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은행마다 매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통 1% 내외입니다. 금은방의 10%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둘째, 모든 은행이 실버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골드뱅킹은 많은 은행이 하지만 실버뱅킹은 취급 은행이 제한적입니다. 가까운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증권사의 은 ET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TF는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은 ETF는 은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은 가격이 오르면 ETF 가격도 오르고 은 가격이 내리면 ETF 가격도 내립니다. 실제로 은을 손에 쥐는 것은 아니지만 은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 ETF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증권사 앱에서 주식 사듯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어르신 자녀분이나 손주분에게 부탁하면 스마트폰으로 금방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0.1%도 안 됩니다. 실버뱅킹보다도 저렴합니다. 셋째, 실시간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현재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은 ETF도 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은 ETF도 있습니다. 은 가격만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은 가격의 2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하니 어르신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은 ETF로는 KODEX 은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SLV라는 ETF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은괴를 보유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미국 ETF를 사려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를 지원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 위험이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국 ETF는 달러로 거래되니까 은값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 여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박 영감처럼 은투자를 결심했지만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여사는 먼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실버뱅킹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실버뱅킹 통장을 만들고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앱에서 KODEX 은선물 ETF도 2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도합 5천만 원을 은에 투자한 것입니다. 보관할 것도 없고 허리 다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장 잔고와 증권 계좌 잔고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전기차와 인공지능 붐으로 은값이 30% 올랐습니다. 최 여사의 5천만 원은 6,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수수료를 빼도 1,4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최 여사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손주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2년 뒤면 대학에 간다. 최 여사는 증권사에서 ETF 일부를 팔고 은행에서 실버뱅킹 일부를 출금했습니다. 1천만 원을 현금화해서 손주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차피 당장 쓸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현금으로 두느니 계속 은에 투자해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주가 대학원에 갈 때, 결혼할 때 조금씩 꺼내주면 되겠지. 최 여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박 영감과 최 여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투자 대상은 같았습니다. 둘 다 은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박 영감은 금은방에서 실물을 샀고 최 여사는 은행과 증권사를 이용했습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은 손해, 한 사람은 수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율입니다. 은에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은 토끼입니다. 빠르지만 변덕스럽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휙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에 전 재산을 몰빵하면 안 됩니다.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권장 비율은 금 9, 은 1입니다. 귀금속 투자 금액 중에서 90%는 금에, 10%는 은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귀금속에 투자한다면 4,500만 원은 금으로, 500만 원은 은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이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은값이 출렁거려도 금이 받쳐주니까 전체 자산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은이 뛸 때는 그 수익을 일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분은 금 8, 은 2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 비중을 2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르신 나이에는 수익보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크게 벌려다가 크게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은 변동성이 큽니다. 어느 날 갑자기 5%, 10%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서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나 달러 환율 변동 같은 것 때문에 출렁거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산업 수요가 결정합니다. 인공지능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아니요. 전기차가 갑자기 안 팔릴까요? 아니요. 태양광 발전이 갑자기 중단될까요? 아니요.
이 세 가지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한은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단기 하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다음에는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너무 자주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오르면 기분 좋았다가 떨어지면 기분 나빴다가 이러다 보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녀분과 상의하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투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 사용법을 모르시면 자녀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와 재테크 대화를 나눌 좋은 기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은은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닙니다. 은은 인공지능, 전기차, 태양광이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금과 은은 성격이 다릅니다. 금은 지키는 돈, 은은 불리는 돈입니다. 금은 거북이, 은은 토끼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금구, 은일 비율로 함께 가져가십시오. 셋째, 금은방에서 실물 은을 사면 안 됩니다. 부가세와 환매 수수료 때문에 은값이 많이 올라도 손해봅니다. 은행 실버뱅킹이나 증권사 은 ETF를 이용하십시오. 넷째, 2026년은 은에게 유리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고 인공지능과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을 살 적기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은은 변동성이 큽니다. 단기 하락에 놀라지 마시고 산업 수요라는 큰 흐름을 믿으십시오. 매일 시세 확인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장기 보유하십시오. 어르신, 장롱 속에 잠들어 있는 은수저가 보내는 메시지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 은수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나는 미래의 열쇠다. 나를 장롱 밑에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 물론 그 은수저를 당장 팔아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래된 은수저에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소중하게 간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은 투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금은방이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로 가십시오. 무거운 은괴 대신 가벼운 통장 잔고와 앱 화면으로 투자하십시오.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현금을 손주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미래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은을 물려줄 것인가.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어르신의 현명한 결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